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엔비디아일 겁니다. 젠슨 황 회장은 지난 GTC 무대에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AI GPU를 선보이며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기존의 H100보다 성능은 수배나 높으면서도 전력 효율은 압도적이라는 발표에 전 세계 빅테크들은 앞다투어 지갑을 열었죠. 당시 젠슨 황의 표정은 세상을 다가진 정복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블랙웰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라는 그의 선언은 곧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승전보 사이로 최근 아주 불길하고 서늘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상 최강의 칩, 블랙웰이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좀 뜨겁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설계한 전용 서버 렉에 블랙웰 칩을 가득 채우고 가동하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발열이 발생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보도가 터져나온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제시한 차세대 표준 기가바이트 200NVL 72분 서버 렉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72개의 블랙웰 GPU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슈퍼컴퓨터 한 대를 렉 하나에 담았다고 자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2개의 칩이 내뿜는 열기는 무려 120kW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 수십 대를 동시에 틀어도 감당하기 힘든 열기가 좁은 캐비닛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블랙웰의 출시 지연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8월에도 설계 결함, 루머가 돌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수율을 높이기 위한 미세한 조정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 이번에 터진 발열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서버 렉의 기본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이미 주문을 마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스케줄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젠슨 황은 블랙웰의 수요는 미쳤다, 인세인, 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게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가 무리하게 성능을 쥐어짜다 선을 넘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AI 제국을 완성할 최후의 병기였던 블랙웰은 과연 엔비디아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황금 열쇠일까요? 아니면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뜨거운 불씨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발열 문제의 기술적 실체와 엔비디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었는지 그 깊숙한 내막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쿨러 좀 더 큰 거 달면 안 돼?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블랙웰, 특히 기가바이트 200NVL 72불라 불리는 서버 시스템은 우리가 알던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시스템은 높이 2m가 넘는 거대한 렉 하나에 72개의 블랙웰 GPU와 36개의 그레이스 CPU를 촘촘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리선이 아닌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엔빌링가는 전용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거인처럼 작동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거인이 숨을 쉴 때마다 내뿜는 열기가 자그마치 120kW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서버 렉 하나가 보통 10kW에서 20kW 정도의 전력을 씁니다. 그런데 블랙웰 렉은 혼자서 그 5배에서 10배의 전력을 잡아먹고 그 전력을 고스란히 열로 내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좁은 고시원 방 하나에 대형 히터 100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공냉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도입한 것이 바로 수랭식, 리퀴드 쿨링 솔루션입니다. 칩 사이사이로 차가운 냉각수가 흐르는 관을 설치해 열을 직접 뺏어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최근 터져나온 보고에 따르면 이 수랭식 시스템조차 블랙웰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렉의 설계를 수차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에서 열이 고이거나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병목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물리적 한계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 칩 2개를 하나처럼 이어 붙이는 칩넷, 치플레트 기술을 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 밀도를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젠슨 황은 우리는 물리 법칙을 이겼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물리 법칙이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발열이 단순히 칩을 뜨겁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반도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스로틀링 현상을 일으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슈퍼컴퓨터 렉을 샀는데 정작 열 때문에 제 성능의 70%밖에 못 쓴다면 고객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구글과 아마존 같은 큰 손들은 이 발열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엔비디아의 설계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를 고치자니 출시가 늦어지고 그냥 밀어붙이자니 불량률과 성능 저하가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랙웰의 연쇄 지연은 전 세계 빅테크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이제 엔비디아를 믿고 수조 원을 베팅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속타는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속이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에 수십조 원을 입금하고 목이 빠져라 블랙웰을 기다리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입니다. 이들이 블랙웰에 쏟아부은 돈은 2026년 한 해에만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의 벽입니다. 이 거액은 단순히 칩을 사는 돈이 아니라 누가 먼저 다음 세대 AI의 고지를 점령하느냐를 결정짓는 전쟁 자금입니다. 그런데 블랙웰의 발열과 설계 결함 이슈로 공급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거대 기업들의 AI 타임라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 피닉스의 데이터 센터에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깔아 차세대 모델을 학습시키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구형인 호퍼, 칩을 다시 주문해 빈자리를 채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죠. 최신형 페라리를 주문했는데 출고가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이전 모델인 아반떼를 다시 빌려 타는 꼴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의 공급 불안을 지켜보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쟁사인 AMD와 손을 잡고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심지어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처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신들의 미래가 젠슨 황의 입술 끝에 휘둘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젠슨 황은 엔지니어링 과정에서의 반복은 정상적인 일이다 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렉의 설계를 수차례나 뜯어고쳤고 수율 문제 해결을 위해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웰의 수정을 기다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성능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한 블랙웰 울트라나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의 로드맵을 앞당겨 제시하는 등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800조 원의 돈으로도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루빈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블랙웰 사태가 20년 넘게 이어진 엔비디아 천하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까요? 이제 마지막 제4부에서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추후의 변수,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뜨거운 위기를 극복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젠슨 황은 역시나 편집광적인 혁신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졌던 블랙웰의 발열 논란은 역설적으로 엔비디아에게 더 완벽한 무기를 만들 기회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를 해결한 개량형 모델 기가바이트 300 블랙웰 얼트러를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투입하며 빅테크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라클과 오픈 AI는 텍사스의 거대 데이터 센터에 2GB 300 시스템을 대규모로 설치하며 다시금 엔비디아와의 밀월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치른 대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라클 같은 핵심 고객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수천억 원대의 할인을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 인력을 데이터 센터에 상주시키는 등 굴욕에 가까운 사후 처리를 감내해야 했죠. 시총 1위의 제왕이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인 흔치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진짜 승부수는 블랙웰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올해 초 CES 2026 무대에서 모두를 경악게 하는 발표를 던졌습니다. 블랙웰의 다음 세대, 루빈, 아키텍처가 이미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2027년에나 나올 법한 칩을 1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이는 블랙웰에서 겪은 발열 잔혹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경쟁사인 AMD나 메타의 자체 칩이 따라올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엔비디아식 공포 마케팅의 정점입니다. 이 전쟁의 행방은 이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거대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와 차세대 루빈 칩에는 사상 초유의 고성능 메모리인 HBM4가 탑재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루빈 생산 스케줄에 맞춰 HBM4 공급 체계를 굳혔고 삼성전자 역시 이번 블랙웰 개량형 모델부터 본격적인 공급망 진입을 노리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뜨거워질수록 그 열을 견디고 데이터를 실어 나를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사태는 단순한 결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에너지의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성장통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물리 법칙과 싸우며 칩을 더 뜨겁게, 더 빠르게 만들고 있고 전 세계는 그 뜨거운 칩을 식히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는 이 열기를 다스려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뜨겁게 타올랐다 스스로 재가 되어버릴까요? AI라는 거대한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엔비디아 블랙웰 잔혹사와 부활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